앞 세션에서 문개구를 있었던 준행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쿠퍼왕이고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크업 컴플렉시티, 마크업 복잡도에 대한 부분으로 CSM이라고 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어떤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끝판왕이라고 이름을 짓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까지는 해야 되나라고 다들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첫 번째는 마크업 복잡도, 두 번째는 CSM 두 개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크업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크업의 품질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밸리데이터 점수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마크업 복잡도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HTML 문서가 돔 엘레멘트의 중첩도, 이렇게 뎁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항목들이 중첩이 되면 중첩이 될수록 브라우저에서 로딩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실험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동 엘레멘트가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더더욱이 속도가 느려진다는 걸 실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85에서 490으로 저사양 PC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크게 속도가 증가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파싱을 하게 되는데요. 파싱이라는 건 분석을 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레더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돔의 노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파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TML 안에 바디가 있고 안에 패러그래프가 있고 안에 여러 텍스트가 있고 돔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 노드가 쭉 내려가고 타이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뎁스가 늘어날수록 느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이버 마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주로 느려지는지를 이제 찾아봤었는데요. 세 가지의 대표적인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테이블 푸딩. 다들 알고 계시는 테이블 푸딩인데요. 레이아웃을 테이블로 짠 역사가 꽤나 오래됩니다.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정적인 이슈죠. 이게 한 개 테이블이 셀에 구성을 하는데 테이블, tr, td, 테이블, t바디, tr, td 기본적으로 4개 이상 이제 대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짜면 1개 정도, 2개 정도의 레이아웃을 테이블로 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8번, 9번의 중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브라우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보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테이블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그러면 DV로 레이아웃을 짜면 나아지느냐? 다들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쓰지 말자, DV로 쓰자라고들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이트들에서 DV로 코딩을 하기는 하는데 테이블하고 똑같이 중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백그라운드나 어떤 디자인 요소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DV에다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네이버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DV를 중첩하게 되면 결국 테이블로 코딩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속도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뭐 이 아래 백그라운드가 다른 경우를 디자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구성을 하더라도 CSS로 충분히 백그라운드 위아래 다른 항목들을 디자인 요소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둘 다 같은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데 아래 쪽이 훨씬 더 브라우저 속도가 개선이 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목록 엘리멘트입니다. UL, OL, LI 이런 항목들을 쓰면 쓸수록 시멘틱 마크업이다, 의미 있는 마크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목록 엘리멘트를 쓰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마크업 복잡도가 증가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에다가 쭉 DL에다 LUL에다 LI까지 넣어가지고 3번, 4번의 중첩을 거치게 되죠. 이런 항목들이 그렇게까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섹션 사이트인데요. 저희 사이트는 아니고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배너가 있죠. 두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 단순히 그냥 A하고 IMG하고 두 개로만 하고서 CSS로 포지션 잡아가지고 배치를 하면 되겠죠. 플러스로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 실제로 소스 코팅에서 어떻게 적혀있는지를 보시면 디브에다가 UL에다 LR까지 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놨습니다. 리스트로 만드는 것이 좋은 마크업이다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5번 이상의 부족을 겪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구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마크업을 해서 브라우저 마크업 중첩도 마크업 복잡도를 높여버리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적에 아래쪽에 보시는 요 카피라이트 부분들 보통 P로 그냥 마크업을 찍거나 아니면 이미지로 그냥 하나 빡이로 넣죠. 이것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목록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ULLI 스캔하고 ULLI 스캔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목록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목록을 써가지고 마크업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양되고 단순한 마크업, 단순하게 배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마크업을 한다면 브라우저 속도도 높일 수 있고 복잡도도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거두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네이버에서는 전체 HTML 산출물을 싹 다 스캔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동 중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스캔을 했었어요. 그 중첩수를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중첩이면은 괜찮다, 이 정도면은 좀 심각하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과제들을 이제 낼 수 있는 기준을 선정을 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마크업 복잡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시는 이 그래프가 마크업 복잡도를 산출하는 기준들, 레벨 기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그 퀄리티 프랙티스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래밍 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 어떤 퀄리티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HTML 밸리데이션 점수라든가 아니면 저희 코딩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점수를 매기면서 마찬가지로 마크업 복잡도도 전체 네이버 소스들을 대상으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어느 정도의 개선 과제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지속적으로 네이버 서비스의 속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제기하고 또 수행을 하면서 네이버 서비스들의 품질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마크업 복잡도에 대한 소개이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CSS 스프라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CSS 스프라이트는 다들 알고 계시는 항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 파일들을, 여러 가지 이미지 항목들을 각각의 이미지에다가 다 저장을 해가지고 각각을 로딩시키는 방법들 대신에 하나의 이미지에다가 모든 디자인 구성 요소들을 다 때려 넣어서 CSS 백그라운드 포지션 속성을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만 불러도 모든 디자인 요소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법이죠. 단순히 저희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에서 꽤나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CSS 스프라이트의 강점이 HTTP 요청을 최소화하는 것.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get을 한번 보낼 때마다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되고 속도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HTTP 요청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단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용량 절감이죠. 각 이미지 파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메타데이터들, 색상 테이블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에 넣으면 한 번만 불러드릴 수 있는데 6개 이미지로 다 넣는다면 6번이나 불러야 되는 동일한 것들을 6번이나 불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감하는 효과를 저희가 보통 CSS 스프라이트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이들 쓰고 있죠. 네이버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이런 사이트들 정보 소스 까보시면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SS 스프라이트를 설계를 하고자 한다면 다들 좀 겁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렵고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부 이제 포토샵에서 다 배치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저장을 했는데 다시 이게 어디에 썼던 포지션이더라 하고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금만 개편을 하려고 하면 이미지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손대기가 겁나가지고 CSS 스프라이트를 안 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만 해봤자 사실 개선 효과가 미미하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두 개만 스프라이트로 구성한다고 해서 소스를 전체 읽어드리는 뭐 속도나 인터넷 속도가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들을 잘 보지 못하다 보면 그럴 바야 그냥 쉽게 만들자라고들 흔히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항목들이 CSS 스프라이트 기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이 몰리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프론트엔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써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써보려고 저희가 노력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CSS 스프라이트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격관화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는 대로 AHR, Extreme HTTP Request Recognition, 극단적으로 HTTP 리퀘스트를 줄이기 위한 기법으로서 이제 보완하게 되었고요. 이미지 요청수를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CSS 스프라이트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트릭스 구조를 재설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기법을 시스템화하고 자동 생성 도구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쉽게 저희가 제작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트릭스 배열입니다. 10x10 매트릭스 형태 이미지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하나 배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나중에 드러내고 다시 집어넣었을 때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 단위로 저희가 이미지를 배열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간 활용도도 좋아지고 유지보수도 쉬워지는, 나중에 덕석시 더 많은 항목들이 드러나더라도 공간이 텅 비게 되거나 아니면 구성을 잘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CSM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왕 최적화를 하려면 가장 잘 해야 되고 가장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최대 이미지 개수를 2개라고 그냥 확 줄였습니다. 페이지당 불러드는 이미지 개수를 2개를 넘지를 않도록 하자라고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쓰게끔 하는 거로 규칙을 정했었고요. 요거에 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태블릿 PC들이나 아이패드 같은 곳에서 사이트를 열게 될 경우에는 이미지 크기가 크면 어느 정도 한도가 넘어가면 이미지가 일그러집니다. 자동으로 이제 뒤돌리기도 하고 공개해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최대 해상도는 저희가 300픽셀로 1024, 1024로 해가지고 요 품목, 요 해상도 이상을 넘지 않게끔 제한을 두어서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끔 하는 규칙을 만들었고요. 그리하여 거기서 이 항목들이 네이버 위에서 쓰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디자인 요소들이 있는데 요거를 단 하나의 이미지에다가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리하여 페이지 분석 속도를 극대화하는 거를 저희가 구성을 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이 어떤 이미지 포맷을 쓸 것인가. 이미지 포맷에 대해서는 잠시 후 시간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투명 채널, 알파 채널이 지원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무선시되어 있었습니다. JPG 같은 경우는 이제 일그러지죠. 압축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압축 효과가 고효율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압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PNG 포맷을 쓰자라고 저희가 채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팔리트 포맷, 256 컬러를 쓸 수 있는 팔리트 포맷을 사용하되 구름이나 날씨, 해, 달 이런 것들은 이제 섀도우도 좋아하고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들어가니까 그 경우에는 24비트로 쓰게끔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아이콘들은 지금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에서 쓰고 있는 항목들이고요. 네이버 모바일에서 쓰고 있는 여러 아이콘들을 단 하나의 파일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색깔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패리트를 써도 무방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CSM이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더니 얼마나 좋아졌냐, 굳이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라이트마다 쓰긴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네이버 미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미지도 있죠, 백그라운드도 있죠. 저기 보시면 저 메모판도 있는데 동의지감이 나게끔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아이콘도 있고 여기 알림되어 있는 요 항목들 같은 경우는 위아래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죠. 이런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들어가게 되는 서비스에 아까 보셨던 모든 항목들을 전부 다 스프레드에 넣어놨습니다. 매트릭스 배열에다가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이 이미지 디자인 요소들을 하나의 파일 하나에다가 집어넣어서요, 한 개 파일로 운영을 하고 적용을 했더니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미지 파일을 16개를 불러들이는 걸 단 하나만 불러들이죠. 그래서 전송용 로딩 속도가 0.078초에서 0.050초로 36%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전선 용량인데요. 6386바이트, 그러니까
2K 정도 되겠죠? 요렇게 되는 전송 용량이 854바이트로 줄었습니다. 87%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어떤 효과가 거둬지냐면 과금이 되고 있는 인터넷 트래픽 용량들, 네트워크 트래픽 과금되는 용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전부 다 기업의 부담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줄어들면서 이제 기업이 들이게 되는 네트워크 비용들이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들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미 같은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로딩 속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8초, 3초 이렇게 걸리던 항목들이 1초 만에 전부 로딩이 되면서 개선이 되었고요. 이미지 호출 수도 절반으로 줄었고 이미지 용량도 1메가 이상으로 부르던 것들이 603K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실제로 저희 네이버 미 서비스의 속도도 늘어났을 뿐더러 사용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SL이 굉장히 좋은 효율과 속도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언제 다 만드냐? 다들 포토샵으로 일일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효과를 하는 과정들을 그리고 유지보수 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겁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CSM 제너레이터라는 툴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엔넷이라는 그 마커 개발 도구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 보시면 CSS 포맷이나 HTML 포맷 아까 보셨던 CSS 이제 용량을 절감시키는 그런 기능들뿐만 아니라 CSS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들까지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미지 파일들을 불러오시면 하나하나 매트릭스에 배치가 되고요. 이 배치되는 이미지를 누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CSS 코드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미지 찍어가지고 여기는 몇 픽셀, 몇 픽셀 되니까 얼마를 빼야겠다 이런 것들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이제 CSS 코드를 뽑아내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는 이미지 목록별로 이렇게 CSS 코드를 뽑으실 수도 있고 혹은 전체 싹 다 합쳐놓은 CSS 코드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툴은 저희 내부에서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저희 널리 사이트 gtml.nhcoop.com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들 기다리시면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제 퀴즈 시간 굉장히 쉽게 제공될 건데요. CSM을 적용했더니 속도가 빨라졌다고 방금 전에 소개된 서비스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이버 미죠?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마커 컴플렉시티하고 CSM 두 가지 저희가 사용하는 항목들 마커 프론트엔드 최적화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궁금증이 있으면 여기 보시는 저의 닉데이나 아니면 저희 널리 사이트에 눌러주시면 신청이 있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